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미분의 응용 파트로 다른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값 정리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할게요. 자, 우선 평균값 정리는 배운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정리를 다루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증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아는 학생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번 더 이제 증명까지 짚고 넘어가는 걸로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자, 평균값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로레 정리를 다루려고 하는데, 로레 시어렘을 보면 우선 가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정을 보면 F가 폐구간 클로즈드 인터벌 A와 B 사이에서 연속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연속을 보통 컨티뉴어스 하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F는 개구간, 그러니까 오픈 인터벌, 즉 A와 B라고 하는 양 끝점을 제외한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러니까 디퍼런셔블 하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가정, A와 B라고 하는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같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가정을 다 만족을 하면 이때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F'C가 0이 되는, 즉 이제 곡선에다 이제 접선을 쭉 그렸을 때 수평이 되는 그런 C라고 하는 X값이 그 C가 그 양 끝점 A와 B 사이의 구간 안에 존재한다. 이게 바로 로레 정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 로레 정리에 대해서 증명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그림을 다 보면 양 끝점은 A부터 B까지,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A번 그림을 보면 A와 B 사이에 이런 파란색 직선이 있는데 이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함수를 우리가 보통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느 점에서든 함수값이 같은 이런 함수를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하는데 이 상수함수의 경우에도 이제 이 파란색 직선을 보면 A와 B 사이에서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와 B에서의 함수값까지 같으니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A와 B 사이에 미분을 했을 때 0이 되는 어떤 X값이 이 A와 B 사이에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상수함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떤 점에서 미분을 하더라도 0이 되니까 그런 어떤 C라는 점이 반드시 이 A, B 사이에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도 당연히 F'이 0이 될 거다. 근데 이 포인트가 당연히 A와 B라는 구간 안에 존재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B번 그림을 보면 A와 B라고 하는 함수값은 같은데 A와 B보다 더 큰 값들로 구성이 된 함수예요. 그 내부가 이제 다 큰 값으로 구성된 함수인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보면 자, 요 파란색 곡선을 함수라고 했을 때 그 함수는 당연히 A와 B 사이에서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 거예요. 그죠? 연속이죠. 끊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역시 만족하고 있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A와 B 사이에 내가 이렇게 접선을 쭉 그렸을 때 기울기가 0이 되는, 즉 F'이 0이 되는 어떤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값이 요 A와 B 사이에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상에서 보면 그렇게 되는 X값이 여기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존재하네요. 그 다음에 C번의 경우를 보면 A와 B에서의 함수값은 같은데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곡선이 함수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럼 이 함수를 이제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접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수평인 기울기를 갖는 그 점이 여기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쭉 접선을 그렸을 때 이 지점에서 또 0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근데 그 0이 되는, 그러니까 F'이 0이 되는 그 점이 지금 C1과 C2라고 하는 지점인데 요 C1과 C2는 어디에 존재한다? A와 B라고 하는 구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점이 두 개가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D번에 보면 A와 B라고 하는 그 점에서의 함수값은 높이는 똑같은데 그 아래 이제 그 안에 있는 A와 B 사이의 어떤 X들에 대해서 함수값들을 보면 A와 B보다는 항상 다 작은 이런 함수를 이제 고려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파란색 곡선이라고 이 함수를 보면 당연히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겠죠. 그래서 이제 양 끝점에 함수값까지 같다는 가정을 추가하면 롤의 정리의 가정이 모두 다 만족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접선을 그렸을 때 그 기울기가 0이 되는, 즉 수평 기울기를 만족하는, 그러니까 F'이 0이 되는 그 포인트가 여기선 여기에 있는 거죠. C라고 하는 요 점이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를 이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를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물론 이제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서 여기에서처럼 뭐 C1, C2라고 하는 두 개의 점이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네 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증명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첫 번째는 우리가 A번 그림에서 본 것처럼 상수함수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F라고 하는 함수가 K라고 해보자. K는 임의의 상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constant라고 하죠. 상수. 그러니까 fx가 k다. 근데 그때 x가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이라는 기호를 이렇게 a 뒤집은 걸로 표현했었죠.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근데 그 x가 어디에 있느냐? 구간 a와 b 사이에. 그래서 a와 b 사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k가 된다면, 즉 이와 같은 그림을 만족한다면, a와 b 사이에서는 다 상수값이라고 한다면 그때 f'은 뭐가 되죠? 자, 우리가 지금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롤의 정리의 가정을 만족하면 f'이 0이 되는 c라고 하는 값이 a와 b 사이에 있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해요. 그러면 상수인 경우에도 미분을 했을 때 0이 되는 x값이 요 a와 b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f'이 뭔지 계산을 해보면 자, 뭘까요? fx가 k, 어떤 상수값이니까. 상수는 미분하면 언제나 0이 되죠. 그래서 f'이 0이 되는데 그때 이 x는 뭘 넣더라도 어떤 x에 대해서도 다 상수였기 때문에 이 x도 역시 마찬가지로 a와 b 사이에 있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이제 다시 얘기해서 c라고 하는 값이 결국 x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f'이 0이 되는 x가 존재한다. 근데 그 x가 a와 b 사이에 있다. 근데 이 x를 c라고 생각을 해주면 아까 롤의 정리의 결론에서의 그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f'c가 0이고 이제 c는 a와 b 사이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상수일 때는 당연히 증명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자, 그림상에서 보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B번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양 끝점에서의 값은 같은데 그렇죠? 양 끝점에서의 값은 같은데 자, 이렇게 A와 B라고 하는 값에서의 함수값보다 A, B 사이에 있는 다른 값에서의 함수값이 더 큰 경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래서 지금 FA, 즉 A 왼쪽 끝값하고 오른쪽 끝값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a와 b 사이의 다른 x에 대해서는 a와 b보다 다 함수값이 높죠? 다 높으니까 자,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자라는 거고 이 x가 지금 어디 있냐면 a와 b 사이에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x는 a와 b 사이에 있을 때 그때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얘기.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몇 가지 정리들을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극값 정리라는 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극값 정리에 의하면 익스트림 밸류 시어렘에 의하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가? f가 a와 b 사이에서 최대와 최소를 가질 수 있다. 즉, 그러니까 지금 극값 정리의 얘기는 뭐냐면 폐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롤의 정리에서 가정을 보면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렇죠? 여기 보면 1번에서 폐 구간에서 연속이다 라고 했으니까 폐 구간에서 연속이면은 극값 정리에 의해서 최대랑 최소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F는 지금 가정 1번에 의해서 극값 정리에 의해 F는 뭐가 존재한다? A와 B 사이에서 최대와 최소를 갖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경우를 보고 있으니까 A와 B에서의 함수값은 같은데 그것보다 나머지 값들은 다 크니까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F는 A와 B 사이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그래서 가정과 극값 정리라는 것을 이용했더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FA와 FB가 같다고 했잖아요. 가정에서. 세 번째 가정에서는 얘네 둘이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 가정하고 지금 요 사실하고 지금 이런 상황하고 둘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A와 B에서의 값보다는 그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서의 함수값이 다 크니까 최대값을 그 안에서 갖는다고 했는데 따라서 FA와 FB가 같기 때문에 A와 B 안에서 A와 B 안에 어떤 수 C가 있다고 하면 자, 어떤 C가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C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최대값이 존재한다라고 할게요. 그죠? 그래서 극값 정리에 의하면 F는 A와 B 사이에서 최대값을 갖고 그리고 A와 B에서의 함수값이 같으니까 그 안에서 최대값이 있는데 그 최대값을 갖게 하는 포인트를 C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C에서 최대값을 가지면 C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해도 될까요? 이게 될까요? 되죠. 왜냐하면 양 끝점에서는 이게 극값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부에서 얘기이기 때문에 A와 B 사이에 있는 내부에서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부에서 어떤 C에서 최대값을 가지니까 이렇게 높이 어딘가에서 솟아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최대인 동시에 극대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C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극대값이 존재한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롤의 정리의 두 번째 가정을 보면 개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미분 가능하다는 건 다시 얘기해서 F'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겠죠. F'이 존재한다. 그러면 자, 극대값을 갖고, 즉 극값을 갖고 가정 2에 의해서 지금 F'이 존재한다 라고 했으니까 극값을 가지면서 F'이 존재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페르마 정리에 의해서 이 두 가정을 만족하면 F'이 0이 되는 C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가정이 나왔죠. 여기 보면은 극값이 있고 극값이 존재하고 F'이 존재한다면 지난 시간에 했던 페르마 정리에 의해서 페르마 시어렘에 의해서 F'C는 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증명이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자, 세 번째 경우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자, 상수일 때 한번 살펴봤고, 양 끝점에서보다 내부에 있는 값이 더 큰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러면 반대로 이제 이런 경우, 마지막 그림에서처럼 양 끝점에서의 값은 같지만 나머지 내부에서의 값들이 양 끝점보다 다 작은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B번 그림에서 본 거랑 정확하게 이렇게 반대의 경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케이스 2번처럼 똑같이 증명을 하면 되는데 어떤 상황으로 바뀔까요? FA와 FB는 같은데 FX가 항상 작은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극값 정리에 의하면 F는 A와 B에서 뭘 가질까요? 최대랑 최소가 존재하지만 이 경우는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A와 B가 같으니까 그 인터벌 안에서 어떤 C라고 하는 최소값이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구간 안에서 최소값이기 때문에 역시 극소값이 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C에서 극소값을 갖고 또한 가정 2번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모든 A, B 사이에서 미분 가능성이 있으니 극값을 갖고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똑같이 페르마 정리에 의해서 C에서 미분값이 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케이스하고 아주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 논리로 이제 증명을 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케이스 세 번째는 요런 경우, 그쵸? 양 끝점보다 어떤 x라고 하는 요 x가 지금 a와 b 사이의 값일 때 사이에서의 값일 때 요런 조건을 만족하는 이 상황에서 이제 증명을 하면 되고 우리가 두 번째 증명한 케이스 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말로 설명한 것처럼 그대로 여러분이 따라서 가면 이거 역시 증명이 가능하겠죠? 단 이제 최소값을 갖고 극소값이 되면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자, 그래서 롤의 정리가 증명이 됐고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제 1번 x세제곱 더하기 x 빼기 1은 0이 하나의 실근만 가짐을 보여라 라는 문제예요. 자, 일단 풀어보면 자, 이 문제를 일단 보면 사실 방정식 푸는 거죠. 3차 방정식이 하나의 실근을 갖는 것을 보여라 라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저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좌변에 있는 것을 함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즉, 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fx를 x 세제곱 더하기 x 빼기 1이다 라고 본다면 이 fx하고 우변이 0이니까 우변이 0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그래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뭘 의미하나요? 이제 0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y값이고 얘도 하나의 y값이라고 보면 y가 0일 때, 즉 x축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x축하고 요 녀석하고 이제 만났을 때 x값이 근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요 함수를 이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함수가 이제 그 솔루션을 갖는가? 그 0과 만나는 x축과 만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요 함수가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만약 그려진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요 점이 바로 솔루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해라고 얘기하는 또는 뭐 근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을 찾아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fx다라고 먼저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실근을 갖는 것을 보여라 라고 했으니까 일단 근이 존재한다는 것부터 보일 거예요.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갖는다. 하나밖에 근이 없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보일 것이 존재성. 그래서 수학에서는 보통 이렇게 존재성을 먼저 보이고요. 존재한다면, 해가 존재한다면 그 해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유일성이라고 하는데 존재성을 우리가 existence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존재성을 한번 살펴보죠. 이 녀석에 해가 있는가부터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함수가 이제 어떻게 생긴지는 이제 그려보면 알겠지만 대략적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0일 때 값을 한번 찾아보죠. 그럼 0일 때 이제 넣어보면 0 더하기 0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아, 0보다 작은 값이 나왔어. 그래서 0일 때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래프상에서는 0보다 작은 값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다른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뭘 넣어볼까요? 1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1을 넣어보니까 1 더하기 1 빼기 1이 돼서 1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양수네. 그래서 1일 때 여기를 1이라고 하면 1일 때 값은 1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F가. 그런데 F는 지금 모양이 3차식인 거죠. 3차 다항식이에요. 그럼 3차 다항식이니까 당연히 연속함수죠. 그래서 다항함수는 모두 연속함수예요. 그래서 연속함수니까 이제 0일 때 마이너스 1이고 1일 때 1인 것은 알았지만 요 사이에 어떤 모든 x에 대해서도 이 다항함수는 연속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도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관찰을 해보면 이 부분에서 보면 0과 1 사이에서 어쨌든 근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있네. 그렇죠? 그래서 존재성을 이렇게 보이려고 해요. 이렇게 부호가 이제 다르니까 이 x축과 만나는 점이 0과 1 사이에 하나 이상은 있겠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값을 이렇게 넣어보면서 양수랑 음수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사이에 이제 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얘가 연속함수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연속이다. 다항함수니까 연속인데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중간값 정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중간값 정리는 이렇게 자, 각각의 값을 넣었을 때 부호가 다르다면 이 0과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근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정리예요.
그래서 이 정리는 이제 다른 강좌에서 한번 설명을 할 텐데 일단 이런 정리가 있다라고만 일단 생각을 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중간값 정리에 의해서 자, 이런 상황이면 뭐가 존재하죠? 어떤 함수값이 0이 되는, 즉, 이 그림에서 보면 이제 0이 되는 요 점인 거죠. 0이 되는 어떤 C라고 하는 점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FC가 0이 된다. 그래서 이런 C가 있다. 근데 그 C가 지금 그림상에서 보면 어디에 존재하고 있죠? 0과 1 사이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C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되는 C가 존재하고 그 C는 0과 1 사이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결론은 근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몇 개인지는 몰라요. 근이 존재해요. 그래서 존재성은 일단 밝혔어요. 증명을 했고. 그 다음에 실근이 있다면 하나만 가짐을 보여라 라고 했네요. 아, 그러면은 이 식을 이제 요 방정식을 풀면 실근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니까 유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유일성을 보인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유니크니스, 뭔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거 유니크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유니크니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유일성을 보이려면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방법, 그러니까 증명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귀류법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을 해서 모순을 이끌어낸 다음에 그 가정이 틀렸다라고 하는 증명 방법. 또는 이제 유일성을 보일 때 어떤 유일하지 않다라는 걸 가정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게 둘 다 해야, 둘 다 솔루션이야 라고 했을 때 그 두 개가 결국에는 같더라 라고 하면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유일성을 이런 식으로 증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일단 해보죠. 그러면 유일성 하나밖에 실근이 없다라는 걸 보여야 되니까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근 A와 B가 두 개를 갖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될까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야 되고 문제에서 이제 하나임을 보이라고 하는 건 해가 하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하나기 때문에 근 A와 B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결국에는 모순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모순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이제 같이 해볼 텐데 자, A, B를 갖는다고 가정하자. 그러면은 이 A와 B가 근, 즉 솔루션이니까 그 방정식을 만족하는 솔루션, 그러니까 함수값을 만족하는 녀석인 거죠. 그래서 A에다가 함수 대입하면 0이 된다는 얘기고 당연히 B도 근이니까 얘도 FB가 0이 될 거예요. 근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자, 그런데 이때 A와 B는 서로 다른 값일 거니까 A와 B를 가정을 하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반성을 잃지 않고 그냥 A가 더 작은 값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증명을 했다고 하면 이제 다른 케이스 A가 B보다 큰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그냥 한쪽이 작다라고 일단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생각을 해보면 자, F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보면 F가 자, 이런 다항함수였죠. 3차 함수였어요. 3차 함수니까 당연히 뭐다? 연속. 맞죠? 그리고 당연히 미분 가능하겠죠. 그래서 연속. 근데 어디에서 연속이냐면 자, 요런 함수 보면은 어디서 연속이 될까요? 아이고. 자, 이거를 이제 A와 B를 갖는다고 가정하면 F가 그냥 3차 함수니까 당연히 어떤 A와 B를 잡았을 때 거기서 연속일 거예요. 그 다음에 개구간 A, B에서는 미분 가능. 그쵸? 3차 다항식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데다가
지금 우리가 FA와 FB를 관찰했더니 둘 다 근이기 때문에 0이래요, 값이. 그죠? 그래서 FA랑 FB가 똑같은 값을 가져요. 그러면 요 세 가지 조건이 뭐였냐면 롤의 정리의 가정이었죠. 그래서 롤의 정리의 가정을 모두 다 만족하니까 이때 롤의 정리에 의해서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네요. 롤의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F 프라임 어쩌고 저쩌고 계산했을 때 F 프라임이 0이 되는 이것인 어떤 요 값을 D라고 한번 해볼게요. F 프라임은 0이 되는 이 D가 어디에 있다? 요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D가 존재한다. 그렇죠? A와 B 사이에 D가 이것에 만족하면서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F 프라임 D를 계산을 해보면 F가 지금 X세제곱 더하기 X 빼기 1이니까 미분했을 때 3X제곱 더하기 1이죠. 그렇죠? 그래서 3X제곱 더하기 1이니까 X 대신에 D를 넣어주면 3D제곱 더하기 1이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D가 존재한다. 이게 이제 만족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F'D가 형태가 3D제곱 더하기 1인데 D라고 하는 것은 실수일 거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얘가 항상 0보다 크죠. 그런데 롤의 정리에 의하면 얘가 0이 돼야 된대요. 0이 되는 D가 존재한대요, 반드시. 그러면 이거는 지금 모순이 생긴 거죠. 한쪽은 0이다. 그리고 우리가 관찰해보니까 얘는 0보다 커야 돼. 모순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순이 생긴 거예요. 모순 발생. 그러면 이 모순은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처음에 가정을 두 개의 근을 갖는다고 가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된 거고 우리가 애초에 A와 B를 갖는다고 했는데 A가 일반적으로 아니라 B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얘가 이제 B가 A보다 작다고 하는 그런 가정을 하더라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게 아니라 A랑 B는 같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개의 근 A, B를 갖는다고 가정했는데 결론이 A와 B가 같다는 거니까 근은 이렇게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근이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유일성 증명을 이렇게 귀류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두 개의 실근은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 주어진 요 3차 방정식은 근이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의 실근만 갖는 것을 보여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존재성을 먼저 보이고 일단 있어야 되겠죠, 해가. 그래서 존재한다는 걸 보이고 그다음에 유일하다라는 것을 보여서 이렇게 두 가지 스텝에 의해서 진행이 돼요.